인기 있는 학문이 아니고 소외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적고요. 참여자들도 적고요. 그러나 요가나 명상은 세계 곳곳에서 시행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요가학회의 역할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국 요가학회 창립이 저희들이 이 발족을 할 때 일본에서 했습니다. 일본에서 할 때 왜 했느냐? 그때 당시면 한국 요가학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한일 국제 학술 대회를 약 10년 동안 1년에 2번씩을 하면서 7년 정도 하면서 동시 통역기 쓰면서 500명, 600명씩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제가 일본에서 교수님들 다 모였을 때 제안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학술대회가 사단법인에서 하는 게 맞느냐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교수님들 학점을 찍으라 그랬어요. 여기 교수님들이 오늘부터 학회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는 모든 학회 시스템들을 학회에 넘기겠습니다. 기부금도 내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200만 원 초기에 다 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의 요가 현실이 어떻냐?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요가 선생 10명 모이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10명이 모이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10명이 모이면 기적이냐? 3명까지는 친하대요. 10명이 되면 안 친하대요. 제가 지금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임생과 요가 선생 서희 3명이 길을 가면 누가 손을 잡고 갈 건가? 선임 셋은 같이 손잡고 간답니다. 요가 선생은 같이 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선임은 머리를 똑같이 감고 옷이라도 같이 입어요. 요가 선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수평적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요가 학회가 여러 성과는 있었죠. 학술대에 등재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교수님들도 요가 학회에 좋은 논문 잘 안 실었어요. 등재지에 실었지. 왜? 평가를 못 받으니까. 제가 그때도 질책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등재지 빨리 안 만들 거냐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노래 끝에 우리 입학강수 여러 개의 노력들이 이렇게 됐죠. 근데 왜 참석은 적어질까? 이게 요가의 현실입니다. 20년 주기설도 있고 30년 주기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가인들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파크골프가 전국적인 열풍을 쓸고 있는데 작년 한 해에 파크골프 학과가 8개가 전국에 실렸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춘회대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요가 학교가 하나도 없을 때 요가인들이 지리산에서 그때 한 5, 60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가 학교 하나 만들자고. 거기서 제가 추진위원을 맡아서 눈물겹게 300개의 폐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을 해서 6개월의 장장 걸쳐서 그 300개를 다 돌아서 보고서 쓰고 자, 학교 드디어 2개 만들 수 있는 부지 물색했습니다. 돈 내십시오. 아무도 돈 낼 사람 없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하루에 500km씩 다니면서 학교를 답사했는데 그때의 우연찮게 춘회대학에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춘회대학교 요가학과 만들 때 상담심리학과 학과생을 뺏어서 요가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들이 누구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들이 했습니다. 자, 이게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유치원생들을 가부좌 들고 꼼짝하지 못하는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요가 선생들이 다 저지른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그 생기발랄한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을 가부좌 들어서 폼 잡고 가만히 앉혀놓고 죽비 들고 두드리는 게 명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한테 뭘 심어주겠습니까? 걔들은 명상과는 치를 떨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왜 명상이 가만히 앉아있는만 명상인데 동적인 명상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얼마든지 좋은 게 있는데 그런 명상법들이 오히려 숲속 명상문에 유치원에 전해졌다면 그 애들이 요가를 싫어하지 않게 돼요. 자, 시니어 요가? 시니어들 가르치는 거요? 지금 전국에서 뭐냐면 동사무소마다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폐강되고 있습니다. 폐강의 원인이 뭔가?
동사무소에서 가르치는데 이거는 학교 책임도 아니고 사단법인체 책임도 다 같이 공동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책임이냐? 거기서 빈자사 아시탄가를 가르쳐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가 그러면 치를 들어요. 치를 들어요,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학교에서도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산업계의 전반들이 뭐냐면 현실에 반영되는 정말 요가를 하니까 도움이 된다는 어떤 문헌학적인 게 놓아야 된다는 거. 사례 발표도 놓아야 되고. 물론 문헌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했던 데서 살아남은 학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철학회나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철학자입니까? 철인입니까? 했어요. 제가. 학문으로만 하니까 철학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요가인들, 요가로 학문하기 시작하면 이미 끝입니다. 같이 반복돼야 됩니다. 좋은 요가 학자 한 명이 전 요가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논문 쓰실 때. 그런 논문들이 하나씩 놓아야 이효리가 방송되면서 요가 산업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거는. 요가 학회가 지금 20년 동안 그런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빅히트 칠 수 있나. 그 논문들을 어렵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좋은 쉬운 논문들 열심히 제대로 돕겠습니다. 네,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마음 놓고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학과장님한테 사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들 논문, 전문적인 논문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거 한 편 쓰실 때 그 다음 편에는 대중적인 논문 꼭 좀 써주세요. 아산하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호흡하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명상하니까 이렇게 좋아지고 학교에 적용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는 논문들을 써주신다면 산업계가 훨씬 더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더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부탁하면 드리고 그동안 학술지 등재에 수고하신 우리 박강수 교수님 그 다음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우리 강미자 학회장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놓았을 때는 보다 더 좋은 전문가들의 실용적인 논문들도 꼭 좀 한두 편은 놓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박강수 K 전통문화학술 원장님, 네, 새롭게 또 이렇게 요가의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하나에 연결지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꼭 그렇게 이어가고 좀 많이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승호 명예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질책들이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은 학자들 속에서 들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학문이 그냥 학문으로만 책에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김승호 회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들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네, 그만큼 또 여기 한국 요가 학회에 대한 믿음, 애정, 그리고 한국 요가에 대한 자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요가의 발전의 그 중심에 기초적인 어떤 토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정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호흡 조절을 통한 하타 요가 명상의 고유성이라는 주제로 하타 요가에서 프라나야마가 어떻게 의식의 내적 전환을 이끄는지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박영길 교수님 단상 모시겠습니다.
표현을 하고 바로 보란나가 정복될 때 마음도 정복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타요가에서 명상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명상이라는 것은 숨이 척추를 타고 올라갈 때부터 명상이 시작되고 그 완성은 보란나가 고정되는 것. 즉 군달린이라는 에너지를 각성시켜서 그 보란나를 질적 변화를 겪은 보란나를 정수에 고정시킬 때 완성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명상법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가 명상은 타전통의 명상법. 타전통의 명상법 하면은 지금은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나아졌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면은 불교를 떠올렸습니다. 불교 명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죠. 하지만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들어오므로 해서 탈종교화가 됨으로 해서 조금 많이 명상이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가 명상은 타전통, 이때 타전통이라고 할 때 불교뿐만 아니라 현대 명상까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가 명상을 보도록 할게요. 112가지 다양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너무나도 다양한데 여기서 제가 그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본다라는 궁극적 실제 본성에 대해서 명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나와 관련된 명상법, 그 다음에 만트라 자파, 그 다음에 순야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순야는 그냥 번역하자면 텅 빈 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 112가지 다하나의 에센스라고 볼 수 있고 현대 사회와 가장 잘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전 요가에서는 탐닉하면 안 되고 프라티아하라로 제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온전히 몰입하고 그 즐거움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어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 또 제어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궁극적 실제 본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철학적인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요가 수트라는 삼ಖ್야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부르샤의 본성은 쌉칫입니다. 존재와 의식이에요. 하지만 베단타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베단타 아트만의 본성은 쌉칫 아난다, 희열, 아난다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만트라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요. 쌉칫 아난다, 끄리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타요가 전부 다 탄트라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이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왜 우리가 프라나를 토대로 해서 수련을 하는 게 탄트라와 연결되는지, 왜 타 전통의 불교에서는 프라나라는 개념을 안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가에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쓰는 이유가 뭔가? 탄트라에서 바라보는 궁극적 실제의 본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끄리아는 샥티입니다. 군달린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의식과 에너지가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에너지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식은 희열이다까지는 베단타에서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베단타에서는 이 세상을 마야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탄트라에서는, 특히 이른음적 탄트라에서는 아니다, 실제이다. 이 모든 것이 의식의 드러남이다,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은 이제 모든 것이 명상법이 다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나를 토대로 한 다라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아까 박인일 교수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죠. 수순나에서의 프라나 샥티의 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불교 명상에서는 아나파나 샥티라고 해서 들숨과 날숨과 들숨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탄트라에서는 그 틈을 주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전에 아주 미세하지만 틈이 있지 않나요?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틈이 있죠. 그 틈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탄트라 관점이에요. 그리고 차크라와 관련된 명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크라라고 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의 주의를 가슴에 두라, 가슴 공간에 두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거의 다 차크라와 연결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여겨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나바이와 아파나바이의 합의에 관련된 명상법도 체계적으로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나를 토대로 한 다라나가 비가나 바이라바 탄트라에서 그리고 탄트라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분은 다른 전통의 명상법과 확실히 차별하게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냐 텀이다 그랬죠.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마음의 외적인 내적인 지지대로부터 자유로운 대상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고 명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짓는 거거든요. 아까 박영길 교수님 부르니까 프라나를 나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소멸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저는 녹는다라고 이렇게 녹아든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틀이 녹아버리면은 어때요? 안에도 공간이 있고 밖에도 공간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쿤달리니 각성과 관련된 학생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는 쿤달리니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마나 마하리시님을 좋아하니까 그 사진 앞에 앉아서 저도 쿤달리니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애걸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너는 공간 밖에도 있다. 너는 몸 밖에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나는 쿤달리니까 몸 안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너는 몸 밖에도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항아리 원리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 다음에 만트라 부분도요. 물론 베다 쪽에서 해당되는 만트라도 있지만 주로 탄트라 쪽으로 오게 되면서 만트라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트라 쪽에서 어리의식을 하기 위해서 만트라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우리 수순나 각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나하타 나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나다라고 하면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트라, 함사 만트라, 비사르가는 끝에 산스크리트 문법하에 뭔가 하, 허와 같은 거. 예를 들면 옴, 나마, 시바, 야, 이건 아니래요. 뭐 하자가 이 끝나는 게 있나요? 찢다, 브리띠, 니로다, 하 이렇게 하자로 끝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다도 이렇게 내면의 소리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이 비가나 바이라바 탄트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것 또한 하나의 몰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 거기에 몰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처럼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즐거움이 일어나겠죠. 그 즐거움에 온전히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즐거움이 한 몇 초 만에 사라지나요? 엄청나게 반가운 사람이 왔어요. 만났어요. 한 몇 분 만에 사라지나요? 몇 분 만에 나의 주의가 딴 데로 가나요? 1분. 1분. 와, 1분이면 굉장히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1분도 안 될걸요. 네? 네,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명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억제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히려 그게 온전히 몰입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온전히 그 질투심이 올라오면은 질투심 그 자체에 온전히 네가 몰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걔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트라 사상의 토대를 둔 다양한 명상 대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신주부 이사님도 계시지만 수련책에 스가지 우빠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빠야를 체계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명상법은 어디에 해당이 되구나, 몸을 주로 움직이는 쪽에 해당이 되구나, 아니면 미묘한 차원이구나, 아니면 원인의 차원에서 명상법이 이렇게 들어오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의식의 역동성을 토대로 한 명상법의 접근이 다른 전통의 명상법과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상생활과 그냥 명상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탄트라 명상의 특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가 명상의 정체성을 보면요, 고전 요가의 명상 체계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구를 했더라면 이제 탄트라 요가의 명상 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탄트라 요가에서 궁극적 실제, 순수 의식의 역동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의식의 역동성에 따라서 명상 대상이 다르고 명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라나에 대한 인식도 좀 넓히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가 수트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라나는 하나의 명상법으로서 의식을 고정하게 되면은 하나의 명상법이지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는 하나의 명상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라나 안에서도 가정으로서의 명상법, 그 다음에 결과로의 명상의 상태가 공존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트라 쪽에서는 다라나는 하나의 명상법이자 명상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언하고 싶습니다. 마무리가 될 텐데요. 요가 명상을 쓰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요가 명상 안 쓰고 싶다 하는 분은 나중에 저랑 1대1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가 명상 개념을 좀 확장시키자. 탄트라 요가도 이제 통합하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가 수련의 태도.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사나가 하나의 명상이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우리는 왜 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들 하죠. 그건 뭘까요? 아사나를 대하는 품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격 있는 아사나를 하게 되면 명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품격 있게. 품격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언과 자각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게나 바이라와 탄트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 이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나친 결과 중심에서 가정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좋겠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세속의 욕구를 승화하는 명상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까 우리 김수봉 회장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 대상으로 명상한다고 하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부좌 트는 식으로 좀 가부좌는 좀 가장된 것 같고 아무튼 명상 자세를 취했겠죠. 여러분들 포스트만 보세요. 명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탁 하고 손가락은 또 어찌나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쫙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미지부터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 세상으로부터 일상적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특별한 언제처럼 그게 요가에서는 아시람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수련해서 일상 속에서도 스며든다라면 일상과 수련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녹아들고자 하는 게 바로 탄트라의 관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학문과 실천 간의 소통과 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체험이 중요하고요. 순서지의 인식을 통해서 자각이 요가 명상의 핵심입니다. 저는 요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자각입니다. 요가 명상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자각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요가 명상을 이 텍스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좀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가 명상의 치료적인 측면도 연구하고 현대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죠. 요가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디펙 초프라인지 완전한 명상 속에서 보면은 정사각형 호흡 명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각형 호흡은 1대1의 호흡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명상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바브리티 프라나야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은 정사각형 호흡 명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하타 브라티피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박영길 교수 번역한 책에 보면은 몸에서 뿔하나가 빠져나간 그걸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유지하게 되는 그 생명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붓다에게 제일 섭섭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전제를 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 전제를 하시고 이 우주에 뭐 실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호흡이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호흡을 명상으로 활용할 때는 길면 길게 호흡한다고 알고 짧으면 짧게 호흡한다고 알고 그것만 이야기해서 그 힘을 통해서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확보하는 거, 이게 명상의 의미지. 그래서 호흡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발표하신 것 중에서 공산매, 수냐타 뭐 이런 의미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게나 바이라바 탄트라에서도 공, 수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는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구나. 다만 용어들이 다를 뿐이구나라는 의미가 많이 들었고요. 아까 석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때 그 요가에서도 거북이가 사지를 걷어들이는 이 관점을 감각을 안으로 향하는 내면화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요가의 어떤 용어들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조금 더 깊게 토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나 바이라바 탄트라에서는 그 수피즘이라고 회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움직임을 통한 어떤 명상 이런 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쇼는 비게나 바이라바 탄트라의 112개의 명상법들을 강연을 통해서 차츰차츰 현대인에게 맞게끔 프로그램을 구조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좀 틀을 깨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적인 명상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인 명상을 통해서 그 명상의 상태로 몰입할 수 있는 그것들이 현대인에게 가장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사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호흡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